안녕하세요. 우리 실용음악 보컬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새 친구들. 우리 또 이거 만나봐야 되는데, 이제 뭐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뭐 정신없이 동영상을 또 찍고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나누고 강의 시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직접 만나서 대면 수업으로 실기 수업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좀 발전도 있고 그러는데, 현 시대가 상황이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4주차까지, 그 3주차, 4주차까지 이렇게 하고 5주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요게 이제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발성과 호흡에 있어서, 발성을 먼저 얘기했지만 이제 호흡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호흡의 얘기를 오늘 나눌까 합니다. 자, 아무튼 호흡의 좀 정의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가, 발성에 있어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대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목적, 그리고 호흡의 종류, 그리고 호흡의 경로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흡법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뱉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냥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때 우리가 그거를 호흡의 근육으로 저장을 해서 조금씩 호흡을 내뱉으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호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호흡을 많이 마시는 것이, 호흡에 저장하는 것을 많이 마셔야지 노래를 잘할 것이다, 소리를 크게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약간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 호흡을 적당하게 마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 허리, 요근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등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의 경로에서 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허리에 있는 요근의 호흡을 저장을 하면서 그 호흡을 배꼽 밑 약 7cm 정도의 단전으로 호흡에 조금 보내게 되죠. 그것을 호흡의 에너지가 이제 소리의 통로를 통해서 비브라토를 일으키고 공명강을 통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의 양은 어느 정도로 들어 마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근에 저장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호흡? 우리가 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지를 평상시 입고 다닐 때는 벨트가 착용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호흡을 약간만 밑으로 깊이 숨을 들어 마시면 그 벨트를 차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바지가 좀 빡빡하게 느껴졌을 때 그 정도 호흡만 들어 마시면 됩니다. 일부 호흡을 많이 마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시는데, 그건 절대 호흡에, 우리 노래 부르는데 소리를 내는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입으로 호흡을 많이 들어 마셨을 때 이 성대가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목의 피로도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은 코로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을 전적으로 하고요. 그래도 코로 숨을 들어 마시는데 답답했을 때 입으로도 조금 마실 수 있겠죠. 그래서 70이나 80% 코로 마시고 10이나 20%는 바로 입으로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그것들을 잘 들어 마시고, 그리고 내쉴 때도 잘 내쉰다는 것이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호흡에 저장한, 요근에 저장한 것들을 호흡에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을 잘 체득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가 대면 수업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함께 훈련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호흡을 왜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뭐 삶의 죽음의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면 숨을 쉴 때, 그렇죠? 맥박수와 연결이 돼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맥박이 안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거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은 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자, 우리가 그 호흡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평온한 상태, 좋은 딕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온한 상태, 그러니까 호흡을 들어 마실 때 호흡을 저장을 잘했을 때는 좋은 딕션에, 그렇죠? 좋은 딕션이 나오려면 호흡을 잘 사용을 해서 성대라든가 국어의 공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좋은 발음을 내고 좋은 딕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호흡의 또 필요성은 이 발성의 강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를 세게 만드는 것이죠. 소리의 에너지. 소리가 그냥 힘이 빠져서 말하는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호흡에 힘이 딱 실어서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호흡이 저장이 잘 되고 이것들이 이 호흡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성 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소리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호흡이 부족하면 막 억눌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발성, 좋은 딕션, 그 다음에 발성의 소리의 강화 이런 것을 들 수 있죠. 자, 호흡의 필요성은 또 하나 목소리의 다양성입니다. 이 목소리를 내는데 아주 변화무쌍하게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렇죠? 뭐 이 소리, 저 소리 막 이렇게 칼라가 섞인 소리, 뭐 크나지막한 소리, 뭐 높은 소리, 막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호흡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호흡이 없어서는 그런 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뭐 아까 얘기했듯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딕션을 위한 것이죠. 또 아까 좋은 딕션이라고 얘기했는데 호흡의 모습은 딕션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죠. 막 빨리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호흡이 잘 저장이 돼야지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깊이 있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느리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호흡이 잘 저장이 된 상태에서 그 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를 냈을 때 그것이 좋은 호흡의 모습이다. 호흡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뭐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좋은 호흡을 가지고 그 성문의 개폐 운동을 하는 게 있죠. 성문이라고 하면 바로 성대를 두고 얘기합니다. 이 호흡과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죠. 그래서 호흡을 들어 마셨을 때 열리고 또 이제 호흡을 저장했을 때 닫히고 이러면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함께 하면서 이 성대는 또 하나 뭐냐? 이 호흡의 양이 움직이면서 이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의 양에 의해서 진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의 양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진동이 제대로 못 돼서 격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의 양은 또 성문 개폐 운동을 방해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의 목적을 또 두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호흡의 목적은 이제 규칙적인 호흡과 불규칙적인 호흡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규칙적인 호흡을 사용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요가입니다. 요가 하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호흡을 정확하게 들어 마시고 단전에 호흡을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조금씩 내쉬면서 이 운동에 스트레칭이라든가 릴렉스를 쫙 시키는, 그리고 단전에 호흡을 기를 모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칙적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 이거죠. 규칙적으로 숨을 쉬지 못할 때는 이것이 몸의 릴렉스라든가 이 단전의 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가 하시는 분들이 규칙적인 호흡을 하고요. 또 이제 또 규칙적인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오래전에 사용됐었던 성악 발성을 사용하셨던 오페라 가수들이 규칙적인 호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정해져 있던 어떤 두 마디 부분부터 세 마디까지 그 사이에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마디에 딱 쉬게 되면 그 두 마디를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연습했을 때도 두 마디에 정확하게 숨을 쉬었으면 다음 두 마디에 또 숨을 쉬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자기가 규칙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숨을 쉬어야지 오페라가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오페라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해서 숨을 쉬지 않는 부분에서 또 먼저 숨을 쉬고 뭐 이렇게 되죠. 물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호흡이 갑자기 한마디만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숨을 쉬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걸 빨리 정리를 해서 평온한 상태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없는 오페라 가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호흡을 못했을 때 오페라 가수들도 목에 성대에 스크러치가 나게 되죠. 목을 힘을 주다든가 목에 힘을 줘서 노래를 불렀을 때 굉장히 목에 무리가 가면서 빨리 목이 쉰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호흡을 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오페라 가수의 모습이고요. 이 규칙적인 호흡을 하면서 다음 분은 규칙적인 호흡을 하지만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그 분들은 바로 수영 선수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요가라든가 오페라 가수 이런 분들은 단전에 복식 호흡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수영 선수는 복식 호흡을 하면 안 되죠. 물론 복식 호흡 할 수도 있지만 숨을 빨리빨리 교환을 해야 되죠. 어떤 선수는 한 번마다 고개를 돌리면서 자유형하시는 분이 이제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수영을 많이 하신 분이라든가 이 프로 선수들은 바로 두 번 수영을 하고 두 번째 숨을 쉬는 이런 규칙적인 호흡을 해야지만이 되죠. 규칙적인 호흡을 못하면 결국 물속에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거죠. 선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복식 호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흉식 호흡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파에 빨리빨리 숨을 해서 교환을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적 호흡하는 분도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음은 불규칙적인 호흡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분은 불규칙적인 호흡을 하시는 분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무대에서 하는 배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극하는 배우들이라든가 뮤지컬 배우들, 아니면 이제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호흡들은 이것들이 바로 즉흥적인 호흡, 불규칙적인 호흡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배우들의 모습들, 샤우팅적인 소리, 갑자기 상대 배우의 긴장도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맞는 속도에 맞는 소리를 내게 되죠. 이 날마다 똑같은 공연을 해도 매일 공연들이 템포가 다르고 또 상대 배우의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 피드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내 상대 배우에 내뱉는 소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호흡이 불규칙적이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좀 빠르게, 어떨 때는 느리게, 초분 이렇게 나눌 때는 거의 비슷하지만 느낌적으로 다를 때는 그 규칙적인 호흡보다는 그 순간에 순발력이 있는 호흡으로 단전 호흡으로 해서 복식 호흡을 통해서 단전의 힘을 이용해서 그 샤우팅적인 소리라든가 음성 훈련이라든가 이런 음성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감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뮤지컬 배우도 그렇습니다. 뮤지컬 배우도 노래만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래는 규칙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뮤지컬 노래를 부를 때도 감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적이 많았지만은 감정에 빠지다 보면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호흡에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뮤지컬 배우는 대사도 또 어우러지게 하게 되죠. 그래서 대사도 할 때도 규칙적이지 않고 어느 피드백에 상대 배우의 서로의 리액션에 따라서
규칙적인 호흡이 되지 않고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호흡은 전부 다 제가 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수영 선수가 빼고 전부 다 단전에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성 연습이라든가 호흡 연습을 할 때는 수영을 조금 잠시 멈춰 주거나 수영의 모습들은 배우에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호흡의 근육은 과연 호흡의 근육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단전도 있고 요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 호흡을 통해서 그 대퇴부와 여러 가지 힘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호흡을 저장을 하고 호흡의 힘에 의해서 발성 소리를 도움을 주는 이런 근육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자, 이런 근육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리액션에 따라서 상대방의 리액션에 따라서 상상력이 함께 불끄러 만들어지면서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배우들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복식 호흡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호흡의 종류로 한번 복식 호흡 하고 얘기하는데 호흡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호흡의 종류는요. 먼저 제일 좋지 않은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쇄골 호흡입니다. 여기 이제 그 양쪽에 쇄골이 있죠. 여기에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줘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깔딱 호흡이다 그래. 이렇게 쉬는 거, 우리 그 강아지라든가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 우리 100m 육상 선수들이 복식 호흡이라든가 이런 호흡을 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점점 뜨게 되면서 쇄골 호흡으로 올라오게 되죠. 100m 다음에는 전부 다 호흡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쇄골 호흡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데는 호흡법을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쇄골 호흡은 소리를 낼 때 목을 잡다든가 그리고 호흡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목을 조이게 되고 가슴을 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눌리는 소리가 많이 난다. 그리고 또 소리가 잘 납니다. 나는 이러면은 고음을 냈을 때 긴 음을 제대로 못 내죠. 왜? 호흡의 받침이 약하기 때문에 호흡의 깊이가 약하기 때문에 깊은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쇄골 호흡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흉식 호흡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흉식 호흡은 이제 우리가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 흉식죠. 흉성을 쓰고도 그렇고 흉식 호흡을 하면서 이 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뭐 체스트 하면은 또 세스릭스라고 하는 그 실용음악에서 아주 유명한 발성법 티칭 선생님이 있죠. 이분이 또 이제 책도 내고 판도 내고 여러 가지 발성법에 대한 것을 그 음성으로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흉식 호흡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깊은 호흡을 내는데 좀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또 좋은 점은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낼 수 있죠. 여러 가지 빛깔들을 함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 호흡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용음악 하는 분들을 보면 마이크 확성기를 많이 이용하죠. 이 마이크와 그리고 이 스피커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앞으로 구태여 깊은 호흡의 소리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멀리까지 이 마이크를 통해서 기계 그 음성 매체로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호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그 흉식 호흡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복식 호흡을 사용하시는 그분들도 있죠. 뭐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뭐 박정현이라든가 유명한 가창력이 있는 그 가수들이 고음을 높이 냈을 때 쫙 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이고 CCM 가수들이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복식 호흡을 쓰지 않으면 고음을 절대 그렇게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식 호흡이 전적으로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복식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복식호흡은요, 이 그 소리들이 호흡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 목소리를 만나는 진실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호흡에 대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기 목소리를 진실되게 상대방 다른 분들에게 청중이나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복식호흡은 자기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진실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객과의 진실성, 그 소통이 잘 되는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호흡을 통해서는 요근의 호흡을 저장을 하고 그 호흡이 바로 소리의 통로로 와서 이 비브라토를 할 때 자연스러운 비브라토가 일어나고 국의 공명을 통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 발성 기관을 통해서요. 발성 기관은 뭐 미리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죠. 이 뭐 비강, 상악동, 전두엽. 요게 이것들이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비브라토를 통해 그 울려주면서 S파장을 이용해서 더 좋은 소리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복식호흡은 이제 호흡의 경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제 제가 사진지옥을 좀 이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선생님 교재에 같이 함께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또 그 영상을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할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복식호흡의 연습은요, 숨을 말 급하게 숨을 들어 마신다고 해서 되지 않고요, 코로 숨을 들어 마셔서 등호흡을 통해서 요분의 호흡을 저장하는 것을 잘 소리를 통제하고 발산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면서 호흡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 숨을 들어 마십니다. 그림에 보면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머리뼈, 그 다음에 두개골 사이에 연수가 흐르는 것이죠. 그 연수가 흐르면서 등호흡을 통해서 요근의 호흡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호흡을 저장했던 것이 배로 가면서 이 용수철이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팅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면서 이 호파에 있는 호흡과 같이 실리면서 후두를 거쳐서 국의 공명관을 통해서 자 이제 소리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울렸을 때 비강과 상악도 전두엽을 통해서 같이 여기에 미간으로 해서 여기서 소리가 브라이트한 소리가 아주 그 밝은 빛깔이 있는 소리가 바로 이렇게 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때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깊은 호흡을 하는데 가장 큰 중요성은 뭐예요? 코로 숨을 들어 마신다. 그래서 등호흡을 해서 요분의 호흡을 저장을 한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알아야 될 발성과 호흡의 호흡법. 요거 호흡의 경로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론적인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한번 실기로 함께 열심히 한번 하는 시간, 수업 시간을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그 다음에 손도 소독제로 많이 이렇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좋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간청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호흡의 정의에 대해서 호흡법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